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에 제목을 만약에 붙여보자면 아날로그가 결국은 이긴다. 뭐 요 정도의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연극 중에 하나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연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극은 지금으로부터 한 뭐 십몇 년, 거의 20년 전에 나왔던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그대로 연극으로 올린 거예요. 이게 뭐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서 거의 다 봤거든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어떤 꼬마 애가 이제 그 작은 배에서 표류를 하면서 작은 배에서 동물들과 함께 표류를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판타지한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이것을 연극으로 옮긴 거죠. 원래는 단가가 그렇답니다. 연극이 싸고요, 뮤지컬이 비싸대요. 그런데 이거는 연극 분야의 범주에 속하면서 가격은 뮤지컬 이상으로 가격을 받는 이런 연극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이 뭐 한 세네 명 있는데, 거기에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지난해 화사하고 뭐 이런 뭐 뮤직비디오 뭐 이런 거 찍으면서 갑자기 이제 좀 인기가 있게 된 그 박정민이라는 이제 배우가 그 영화 그 연극 속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것을 막 광활한 막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막 뭐 호랑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막 여행을 하는 뭐 이런 영화인데, 그것을 어떻게 연극으로 옮겼을까 해가지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정말 웃기기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와, 어떻게 연극을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연극 속에 나오는 모든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연극 속에 나오는 뭐 호랑이를 비롯해서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을 사람이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탈바가지는 아니고 아무튼 사람 몇 명이 그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간 그것이 티가 확 나고, 사람들이 그 호랑이 가죽 뭐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호랑이 모습을 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게 많았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소극장에서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엄청나게 대박을 쳤습니다. 예, 그게 엄청나게 대박을 쳐가지고 표가 20만 원대예요. 20만 원대. 그러니까는 이건 연극치고는 엄청나게 비싼 거죠. 뮤지컬 값 이상을 내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뭐 세트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뭐 사람이 아닌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뭐 잡고 있고 하고, 뭐 사람이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하고. 그러니까 그 연극 무대를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뭐 꽃이나 나무나 이런 거 뭐 들고 서 있고, 뭐 사람들이 소품을 들고 서 있고, 뭐 이런 사람이 탈바가지를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극 안에서는 그냥 뭐 특수 효과라든가 연극처럼 그런 게 없는 거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런 연극이 되었거든요. 그런 연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연극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인대요. 안 보여. 그냥 연극 속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야.
그리고 이게 화면이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리얼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프 오브 파이 이전의 연극은 연극이라도 각종 뭐 영화처럼 각종 뭐 음향 효과 뭐 특수 효과 다 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 라이프 오브 파이 이 연극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사람의 노동력이 다 들어간,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의 노동력이 다 들어간 100% 들어간 그런 연극인데, 지금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요런 스타일의 연극, 요런 스타일의 공연이 뜬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다채롭고 스펙타클한 그런 영상이 아니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사람의 수공예가 들어가고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 이제 이런 너무 디지털화된 이런 거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는 물린 게 아닐까, 이제 실증이 난 게 아닐까, 뭐 요런 생각도 하고요. 시계도 전자시계만큼 잘 맞는 게 어딨어. 그리고 이거는 밥을 주는 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꼈다가 한 몇 년 지났다가 고장 나면은 또 버리고 또 새 거 차고 가격도 싸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비싼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비싼 뭐 이런 시계 하나에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수공예로 만든 100%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간 그런 물건이 이제 완전히 명품 취급받고 완전히 엄청나게 비싸고, 또 사람들은 시간 잘 맞는 전자시계보다는 그런 거 차고 싶어 하고, 그것이 바로 뭐 성공한 사람의 뭐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냐, 상징이랄까 뭐 이런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 교육계에서도 그런 바람이 벌써 20년? 한 20년 전서부터 불었어요. 20년 전서부터 20년? 그때는 탭이 아니라 이런 CD로 돌리고 뭐 이런 거였지만, 아무튼 그때서부터 뭐가 유행을 했냐면, 지금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이 프랜차이즈를 들어야 하는 영어 학원이 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다 탭으로 다 이제 됐지만, 그게 가성비가 있고 한 선생님이 여러 명을 가르칠 수 있고 여러 명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1인당 내야 하는 교습비가 다른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하는 교습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싸고, 그리고 옛날에는 주 5회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 4회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뀐 학원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주 4회도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게 하고 가성비 있게 돈 적게 받고 뭐 이렇게 CD 돌려서 하고, 요즘엔 탭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게 초창기에는 뭐 인기도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내 목소리 목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내 노동력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많이도 가르칠 수 있으면서 노동력은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해법 영어라는 프랜차이즈를 한 적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성비 있게 잘 가르쳤다 싶은 그런 느낌을 많이 이제 주위에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원어민의 발음을 듣는 거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발음보다는 원어민 발음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고, 뭐 초등학생들이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오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라면 이 흘려듣기가 가능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만 들어도 기억을 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 뭐 탭으로 된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 정말 가성비 있게 공부를 잘 시키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았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제 괜찮게 학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그때부터 훨씬 더 심하게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그 이상한 사람이 오너가 돼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인터넷 게임처럼 만들어버려요. 단어도 예전에는 단어만큼은 단어 시험 보고 이랬었는데, 단어도 게임처럼 뭐 옛날에 뭐 우주전쟁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고, 모든 게 게임처럼 바뀌어버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게 게임처럼 바뀌니까 애들이 이게 영어 공부하는 줄 모르고 그냥 게임하는 줄 알고, 게임처럼 하니까 더 즐겁게 뭐 느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탈퇴하는 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것을 메이크업 하느라고 그 회사에서는 책의 질을 굉장히 얇게 막 정말 허접하게 만들면서 책값은 올려버리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 선생님들이 그냥 탈퇴를 해버리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요즘에도 옛날 한번 7, 8년 전? 7, 8년까지는 안 되나? 한 5년 전 정도 되나 봐요. 저도 그 무렵에 이제 해법 영어 프랜차이즈를 이제 그만뒀었는데, 이제 요즘에도 해법 영어 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도 그런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모두들 말하는 게 옛날보다 애들이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수학도 이제 그런 식이 있는 거예요. 수학도. 그래서 수학을 이제 보면 프로그램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그 선생이 다 이제 풀어주죠. 안 풀리는 걸 다 풀어주죠. 이걸 프로그래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수학 선생님한테, 그 수학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이제 좀 너무 많아져가지고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그러면 수학 프랜차이즈 그거를 껴서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 수학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애들이 그냥 눈이 빠지게 그냥 탭을 들여다보면서 게임 아니면은 유튜브를 그냥 골이 빠지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이제 학원을 보내고 그러는데, 학원에 왔더니 학원에서도 탭을 들여다보면서 눈이 빠지게 이걸 수학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학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 수학 선생님은 나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주위에 있는 그런 수학 프랜차이즈 이런 학원보다는 좀 더 비싼 금액을 받는데, 수학 어머니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서도 탭을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유튜브 아니면 게임을 눈이 빠지게 하고 있는데, 그 꼴이 보기 싫어서 학원을 보냈더니 학원에서도 그 비스름하게, 물론 공부를 시킨다는 명목이긴 하지만 툴은 똑같은 거잖아. 툴은 그러니까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가격은 좀 더 세게 받는데도 요렇게 사람 선생이 가르치는 이걸 또 좋아하는 또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옛날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탭으로 가르친다 해도, 이 빨간 펜을 들고, 채점을 해주시고, 그 옆에 중요한 사항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예쁜 연필로 볼펜으로 써주시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애하고 눈도 맞추시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프랜차이즈 이거 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함내하면서 전혀 개인적인 터치가 없어. 개인적인 게 없고 그냥 왔어? 앉아. 프로그램에 앉아.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야. 풀어. 해. 선생은 왔니? 잘 가라. 이거밖에 할 수 없는, 만약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정말 안 좋다. 그러면 망한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을 그때도 올렸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건 어떻건 처음에 와서 1분 남짓의 스몰 토크, 그리고 뭔가를 풀었을 때, 요즘에는 뭔가를 풀을 때 책에다가 안 풀고 거기다가 대고 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책을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 권 딱 사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거 줄도 치고, 줄 밑에 또 연필이나 볼펜으로 그때 이 책을 읽었던 나의 감상평도 짧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책을 내가 읽기 시작한 날이 며칠이고 끝낸 날이 며칠이고, 뭐 이러면 얼마나 소중해. 그리고 그러면은 그 책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 책에서 나에게 기억에 남는 이런 문장이나 이런 게 막, 내가 줄쳤던 거 이것도 기억에 남고, 그 문장도 기억에 남고, 그냥 그 책을 통째로 내 마음에 이렇게 새긴 뭐 이런 느낌이라면 책을 그냥 탭으로 읽었다고 쳐. 물론 탭으로 읽었어도 이렇게 뭐 줄치는 건 있는데, 그 종이가 주는 감촉, 그 책 위에다 쓰는 그런 느낌, 감촉,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뭐 요런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제 그 디지털화 돼가지고 탭으로 하고, 정말 선생은 왔니? 잘 가라. 뭐 이 정도밖에 안 해도 되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생의 전문성도 점점 없어지겠죠. 전문성이 없는 선생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학원이 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점점 뭐 가성비는 있어지겠지. 실제로 10년 전의 금액이나 지금이나 그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의 그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20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성비는 점점, 가성비 있는 그런 거는 점점 많아질 거고, 왜? 전공이 아니어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하니까. 그렇지만 점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의 선생을 결국은 추구해 갈 것이고, 아날로그 방식의 선생님, 뭐 이렇게 써서 말해주고, 빨간 펜 들고 이렇게 해주고, 볼펜 들고 이렇게 해주고, 포스트잇에 써서 이렇게 붙이고, 아이 컨택트 하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뭐 이런 선생님들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 이 세상 전체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점점 사람들은 아날로그 방식을
원하게 될 거고,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이런 것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요런 쪽으로 발전하지는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